저번에 봤을 때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킬 때는 리더하는 사람이 힘 있게 해야 되고 통솔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한 번에 딱 포섭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딱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뭐 장군들이 전쟁 나면 어떻게 돼? 나를 따라라 이래? 그렇게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크게 목소리를 해서 요 밑에 네 부하들이 잔뜩 있어. 나를 따르라! 여기 보고. 나를 따르라! 자 거울 보고 와서 표정 보면서 표정을 해야 망설이지 말라. 진짜 프로가 되면 또 망설이는 거 봐. 약간 그냥 느낌이 나를 따르라! 네 얼굴을 봐야 알지. 맞습니다. 뭐가 달라졌어? 그런 약간 뭐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아이들을 끌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정신적과 육체적과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끌어올리는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 응? 그런 장군들이 날 따르라 하면 그 힘에 의해서 애들 그 장군들 부하들이 장군을 따라가잖아. 근데 그 장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 암만 힘있게 날 따라라 그럼 너나 따라가세요. 너나 가세요 그렇지. 그게 평상시 아이들과의 신뢰를 쌓아놔야 된다는 거지.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잖아. 숨 쉬는 동안은 살아가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날 믿어? 그냥 믿어줘. 그동안은 신뢰를 쌓았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힘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거리를 하나씩 그 사람한테 고민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자마자 몇 번 봤다고 내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런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건 또 쉽지도 않은 거야. 그걸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가는 본인들 스스로. 그러면 그런 다시 들어가서 장군이 날 따라라. 그럼 평상시에 이 장군이 우리 부하들하고 신뢰가 있던 사람인지 자기 욕심만 부렸던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군대니까 강압위에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야. 거기서 배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장군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약간 비교를 했지만 내가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프로라는 어떤 내 가르치는 사람 프로가 된다고 했잖아.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애들을 리드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 돌진이 돼야 되는 거야. 망설임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또 가는 거고. 그런 과정이 쉽냐? 어떻게 쉬워? 산 넘고 물 건너고 가시밭 건너가야 돼. 언덕백기도 올라가고 험난한 그런 암벽 타기도 해야 되고. 암벽이 계속 있어? 산에 올라가면? 아니, 암벽 위에는 뭐가 있어? 이제 정상이 있단 말이야. 정상의 어떤 그 느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랫동안 또 아니면 끝까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암벽만 중간에 타락하는 거야. 힘드니까 그 위에 있는 정상을 볼 수가 없어. 그걸 이겨내기 위한 게 무술의 어떤 기초 과정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 힘 안 들이고 가는 건 없어 세상에서. 그럼 아이들한테 운동하고 그러면 애들이 왜 안 힘들겠어? 그런 힘든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힘드니까 또 희망도 주기도 하고 그럼 중간중간 아이들한테 말도 해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참고 해보자. 그럼 너는 정상이 보일 거야. 포기나 도전이다. 반복된 동작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고수가 된다. 다만 그 동작을 뛰어넘었을 때
자기 자신 힘듦이 왔을 때 어떤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힘듦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었을 때 장인이 됐을지 반복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성인들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리드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말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힘들다가도 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조금만 참자, 난 할 수 있어. 거기서 자꾸 옆에서 멘트를 넣어줘야 돼. 그러려면 거기에 하는 사람이 말에 힘이 있어. 목으로 힘을 기압을 넣는 게 아니야. 목으로 생으로 넣으면 목 다 찢어져. 결절한다.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나면 목 아파서 못해.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무술하는 복식호흡을 하는 이유가 복식호흡을 해서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응?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날씨도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인데 그 물을 어떻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 그 물을 유지시켜 주냐. 깨끗한 물. 우리 이제 강아지라든지 이런 동물 같은 거 보면 그 기관이라는 거 있어요. 성숙할 수 있는 기관,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 보통 강아지는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6개월 과정 안에 그런 걸 다 형성을 해주지 않으면 그 후가에서 훈련을 시키면 힘들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모든 걸 마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이들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 아이들은 때묻지 않는 어떤 순수함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무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깨끗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자꾸 너무 이제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닥치고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공부에만 치중을 하면 애들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식이 쌓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직은 그 초등학생부터 해서 그 사춘기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이런 그 깨끗한 물을 유지시키게끔 어떤 그런 형성을 만드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운동을 그냥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뭐 그 외에 물이 있겠지만 그 물을 어떻게끔 그 아이들을 잘 혼합해서 갈 수 있게끔 가냐. 또 너무 깨끗한 물만 유지를 시켜주면 더러운 물이 조금만 오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겠어. 공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공부만 그냥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공부가 되냐? 잘 안 되죠. 학원 가가지고 2시간 공부하면 애들 그 초등학생들이 2시간 동안 있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 아이들은 공부는 짧게 하고 학원에서 그냥 무조건 붙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딴 생각만 하고 억지로 시간만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아이한테 그만큼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가 마치고 사춘기가 오면 바르게 성장을 해서 그 사춘기라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간도 힘들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과정도 안 만들어주고 갑자기 사춘기가 와버리면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느라고 못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을 막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술의 어떤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교육을 그냥 단순하게 무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무술은 당연히 하는 거. 우리가 식당 가면 뭐를 시키자. 네, 그럼 시키기 어떤 내가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 반찬이 나옵니다. 반찬, 물 자동으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운동은 무술은 그냥 반찬처럼 깔려져 있는 거. 그럼 뭐야? 주 메뉴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
그게 제일 포인트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술은 기본 바탕에 반찬처럼 깔려 있는 그 주 메뉴. 아직 순수한 아이들을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교육을 인성교육부터 해서 잘 연결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희망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좀 품어주기도 하고 아이한테 좀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아이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뭐 기분이 막 안 좋게 온 아이한테 자 지금부터 운동하자 하고 뭐 벌써 기분이 깔아내는 운동이 뭐 잘 될 수가 없네. 그럼 그 아이가 왜 기분이 그렇게 깔아앉은 상태로 왔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아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 그 아이 벌써 눈물이 쭉 눈물을 그럼 거기서 그 아이하고 공감을 해줘. 아 너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오늘 너가 체육관 온 이상은 지금 쌓였던 그런 아픔을 다 여기다가 다 쏟아놓고 가. 그러면 집에 갈 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다 풀어주면 집에 갈 때 다 웃고 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단순하게 발차기 낙법, 무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은 그럼 서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말부터 해서 어떤 희망적인 얘기 여러 가지를 해줄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창문 너머로 비는 오고 이런 저런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무술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믿음이 되고 나를 믿고 따라오고 신뢰가 되고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하면 자신감도 그 아이한테 불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잘 만들어진 아이들은 사춘기가 왔을 때 바르게 잘 가고 힘든 과정을 또 잘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꿈꾸는 대로 갑니다. 이게 무술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교육, 이런 무술의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수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여기 애들은 진짜 많이 변합니다. 많이 바뀌고 자신감도 좋고. 아무튼 감사합니다.